안녕하세요. 틀딱이 알려줄게 새로운 파일입니다. 저희 채널은 지배계급이 미디어를 이용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 부를 착취해가는지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파일의 제목은 방시혁이 미니진을 정리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외국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나 한국인이야, 나 BTS 팬인데 정말 그 차오르는 국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느껴지죠. 하지만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방정식이 우리 사회 전체를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요? 일단 데뷔하는 어린 아이돌들을 보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주입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뷔 전에 그들의 학폭 등등 이런 점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들이 성공한 후에는 그 얼마 전에 버닝썬 사태에서 봤듯이 그들의 일탈, 성공한 후에 일탈을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프레임은 이거를 넘어서서 젊은 20대의 우리의 스타들이 남녀간의 사랑조차도 스캔들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추문의 프레임을 씌워 이들을 비난하는 이런 사회 구조가 돼 있죠. 한 엔터업계 사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3년간 연애 금지다. 이런 비인권적인 발언을 뻔뻔하게 미디어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이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방시혁이 미니전을 정리해야 되는 진짜 이유의 근거를 시작을 하죠. 조선일보 기사인데 뉴진스가 연간 1인당 50억 원, 어떤 분은 50이요. 총 5명의 멤버가 250억 원을 정산받았다는 기사를 썼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데, 불과 10대 후반의 소녀들이 1인당 50억 이상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라는 자극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 엔터 내부 업계에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뉴진스가 소속된 회사 하이브의 자회사의 하이브 전체의 기여도를 보면 뭐 보도에 따라서는 다 틀리지만 뭐 한 10% 초반대 이 정도의 기여도라고 봐요. 이들이 받은 정산 금액은 250억 원. 그러면 전체 하이브를 놓고 계산해 볼 때는 약 2천억 원 정도의 정산 금액이 하이브의 활동 중인 아티스트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 이 돈이 이 아티스트들한테 적절히 지급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대답은 뻔하죠. 엔터의 현 사업 구조, 수익 배분 구조가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내부 아티스트들은 저 뉴진스는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고 있는 거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어마어마한 질투,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생기면서 하이브라는 전체 구조에 금이 가게 되지요. 뭐에 의해서?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 모든 수입을 만들어내는 근본이 흔들리게 돼 있죠. 이에 방시혁은 아이들의 정산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뉴진스와 유사한 아일리시라는 팀을 만들죠. 직접 자기가 나서서 프로듀싱을 하게 돼요. 거의 뉴진스의 카피라고 주장이 난무하고 있고, 그 일부 팬들은 오죽하면 아일릿을 짭진스라고 부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른바 자기 살 뉴진스를 깎아내서 미니진의 이런 하이브 전체, 엔터 산업 전체를 역행하는 독주를 막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뉴진스의 대체품 아일릿을 개발. 이에 뉴진스 미니진 씨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항의하고 그 카피의 항의가 이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많은 언론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썩 좋은 분석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컨셉의 카피를 항의했다고 보여지지만 본질은 왜 뉴진스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항의는 아니었을까요? 물론 뉴진스와 뉴진스의 부모들은 이런 위기에 자연스럽게 공감을 했겠죠. 모회사에서 그 전체를 이끄는 모회사의 총수가 직접 아주 유사한 걸그룹을 프로듀싱에 데뷔시킨다. 향후 뉴진스 사태는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관점, 여기서 말하는 매스컴의 잘못된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미니진이라는 프로듀서는 뉴진스와 그 부모들에게 엄청난 서로의 유대감과 공감을 확보를 했고 이것은 앞으로의 사태가 하이브 방시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참 정상금 얼마인가요? 250억 원. 참 정말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죄가 정말 커 보입니다. 조금 지난 얘기지만 한국에 50-50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탄생을 했죠. 소속사와 분쟁이 나고 분쟁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데 소속사에서 챙겨주질 않았다. 두 번째, 정산액을 요구를 했더니 매번 틀리고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엔 없다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다. 신뢰할 수 없다. 현 엔터사와 관계를 종료하게 해달라고 주장을 했죠. 자, 이때 방시혁 씨는 참 드물게 여러 번의 메시지를 내요. 그 중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데 소속사와 가수는 신뢰를 바탕으로 가야 한다. 계약과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이 얘기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뭔가요?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계약이 어떻게 됐든 정상 금액이 어떻게 됐든 따지지 말고 너희들 성공할 때까지 참어. 그게 엔터 사업의 룰이야. 성공할 때까지 참아라. 그 당시에 50-50를 한번 보자고요. 틱톡에서 그 소속사가 거의 프로모션을 하질 않았는데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았는데도 이 곡 자체, 큐피드라는 곡 자체의 매력으로 폭발을 했죠. 제가 체크했을 때까지만 해도 약 20억 개의 바이럴 파일이 자동적으로 생성돼서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는 몇 명인가요? 그러면 이 바이럴의 파괴감을 느끼실 수 있죠. 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큐피드는 12주 연속 빌보드 핫 100을 찍었고 빌보드 핫 100은 전 세계 차트가 아니라 미국 내 자체 차트예요. 미국인들이 열광을 한 거죠. 12주 동안. 그 다음 아이돌들이 국내 K-팝 아이돌들이 거의 입성하기 힘든 미국의 대부분의 차트를 석권을 했어요. 모든 걸그룹 빌보드나 유럽 차트의 신기록을 블랙핑크를 포함해서 다 갈아엎었고 이 시점에서 정산에 관한 분쟁이 터졌는데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성공할 때 참아라 라는 논리가 여기서 적용이 되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대표가 자기 어머님 적금 8천만 원 깨서 눈물의 프로모션을 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런 눈물의 메시지로 모든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 어린 10대 소년들은 반항할 힘도 없이 무너져 갔어요.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네요? 배은망덕, 망덕돌, 뒤통수를 친다고 해서 통수돌, 이런 식으로 이 아티스트들을 파묻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댓글, 유튜버들이, 그리고 현재는 100억 원 넘는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번 돈도 없는데 100억을 내는 거.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참아라. 이미 이런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했던 이런 새로운 K-팝 스타들을 우리 대한민국 언론과 그거에 동조했던 국민들이 파묻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BTS 그 다음 확실하게 이 세상을 K-팝으로 덮을 수 있는 에셋을 우리 손으로 없어버렸죠. 하이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뉴진스가 정산한 금액 250억 원. 그렇다면 하이브의 아티스트들 전체는 약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정산을 받아야 됐는데,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참아라라는 방시혁의 주장은 만약 이 금액이 제대로 정산이 됐다면 인정하겠어요. 정말 제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겠어요. 다른 뉴스 보도를 볼까요? 여태껏 엔터업계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YG 빅히트 방시혁 씨가 아티스트의 정산에 대한 사회적인 나쁜 소리를 잠재기 위해 언급을 한 내용이 있어요. 데뷔 후 3년 동안 20만 원을 정산했다라는 이런 얘기에 YG, 빅히트 등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비용을 언급해요. 연습생 1인당 최소한 1억 원 이상이 든다. 춤과 노래 교습 외에도 언어를 가르치고 숙소를 제공하고 투자 비용이 커져서 데뷔에도 정산을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공해도 돈을 줄 수 없다. 과연 이거를 고지고대로 들어야 할까요? 이거의 룰을 처절하게 깨트려버린 거는 민희진 씨죠. 250억 원의 정산. 데뷔 후 2달 만에 정산 시작. 50-50는 3, 4개월 후에 정산서를,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산서를 요구해서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이 민희 씨는 거의 이 업계, 엔터 업계의 선구자적인 그러한 시작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정말 돈을 못 벌어서 안 주고 있을까? 돈을 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로 새고 있지 않을까? 특히 어린 남자 아이돌은 너무나 과다한 연습을 해 관절이 망가지고 일부는 군대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되고, 한 인터뷰에서 본 사실이지만 여자아이들도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아이돌들 사이에서는 미리 땡겨서 쓴다라는 말을 한대요. 나이 들어서 고생할 생각하고 젊었을 때 몸을 혹사하는 게 이 엔터업계의 코드죠. 이렇게 영혼과 자기의 육체를 갈아 넣어 이 산업에 헌신하고 있는 이 아이돌에게 정말 줄 돈이 없나요? 자, 이른바 총괄 프로듀서라고 하시는 분들, 이수만, 그 뒤를 잇는 양현석, 박진영의 뒤를 잇는 방시혁,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자,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얼마를 벌어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군데군데 있는 뉴스 기사를 취합을 해보면
연봉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직함은 뭔가요? 다들 의장, 프로듀서. 사실 봉급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포지션이죠. 하지만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봉급을 따로 받고 프로듀싱이라는 이름으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음원에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저작권을 본인 사후 50년간 받을 수 있고 상장된 회사에 천문학적인 스톡옵션을 가져가 상장된 모든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죠. 하이브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8조 원이 넘죠. 이번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분은 방시혁 이분이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미니멈 2, 3조 원의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어요. 데뷔 후 30만 원을 받기 정산을 받기 힘든 아이돌 몇 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4명의 프로듀서들. 다른 측면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대표적인 엔터 4군데 SM, YG, JYP, 하이브 모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죠. 국민연금 어떤 것인가요? 국민들이 반강제적으로 자기 수입의 일부를 놓고 그 돈을 자기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곳에서 국민을 대신해 투자 대행을 하죠. 이 엔터들의 5에서 10%의 내외 지분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 엔터사들은 하이브는 개인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주식회사에 상장된 주주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국민기업이라는 의미도 돼요. 국민연금이 20년 전에 처음으로 SM,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죠. 20년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투자해서 아주 오랜 동안 서포트했어요. SM을. 자, 그동안 배당금이 있었나요? 작년에 아주 병아리 눈물만큼 했다는 기사를 갖고 있었고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관심도 없죠. 자, 하이브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이익금 배당을 얼마나 하나요? 달랑 0.35%. 1%도 아니고 3%도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굉장히 시큐한 안정성이 보장된 그런 펀드로 운영해야 되는 건 이 사람들의 기본 방침이죠. 20년 넘게 투자를 해서 배당도 받지 못하고 고작 줘야 하이브가 0.35%. 아마 이게 업계 최고일 거예요. 0.35% 얼마나 되나요? 이 8점 밸류에이션을 보면 뭐 300억이 안 돼요. 근데 이 네 분의 프로듀서들이 1년에 가져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입을 통틀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 이거는 누가 하나요? 증권사의 수많은 애널리스트, 경제기자, 바람몰이로 국민의 눈을 속이죠. 국민기업, 국뽕, 전 세계의 아이돌, K-팝 아티스트 이들이 어디 패션쇼에 어디 샤넬, 프라다, 구찌의 엠베서더로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뭔가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바본가요? 아니면 이 4개의 거대 자본과 밀착이 됐다고 의심을 하는 게 맞나요?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배당 안 주면 어때? 아니죠. 배당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거는 과거의 과실. 그 외국계 은행들을 보면 배당들 한 5%, 지금 많이 주는 데는 한 8%, 많게는 하이브의 30배가량의 배당액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배당은 나오지만 주가는 안 오를 거야. 자, 주가면 오르면 다야.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나만 벌면 돼.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언제 살지 팔지를 알고 있거든. 과연 이게 맞을까요? 자, 주가가 올라서 다라고 보자고요. 그 사이에 방시혁 씨가 갖고 있는 수조 원의 지분은 주가가 오르는 동안
고액수 고대로 잠만 자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SM을 처음으로 국민연금이 20년 이상 이 산업을 서포트를 했다면 이제는 뭔가 제대로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요. 이러한 타락한 시스템 때문에 BTS가 저스틴 비버나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돈이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방시혁은 이런 외국의 거대한 자기 자산을 만든 아티스트들보다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BTS는 당연히 가난할 거고 방시혁 씨는 당연히 부자겠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만 해도 하이브의 주식만 해도 3조 원대. 이런 이유로 저는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민희진 대표, 기존의 아이돌 정상 금액을 철저히 비밀로 붙여왔던 현 하이브 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민희진 대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